거리마다 벽 보며 유세 현수막이 쭉 걸려있다. 맨 앞에 붙은 황보의 벽보 앞에 나는 잠시 멈춰선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벽보 속 그는 실물보다 2배는 젊어 보인다. 보정을 했겠지. 표정은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게 흰머리도 검버섯도 주름도 전부 지우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보의 지지율은 그보다 10살의 젊은 후보와 몇 주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황보의 애가 타는 만큼 내 속도 타들어간다. 돈으로 얽힌 사이라고 해도 함께했던 10년 동안 신의와 우정이 돈독해지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벽보 앞에 한참 서서 황보의 무운을 빈다.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무속용품 가게에 들어가 굿에 쓸 종이 신발과 새 무복을 고른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도 망설임 없이 골라 담는다. 튼튼하고 감나가는 것들로. 이번 굿은 규모가 큰가 봅니다. 나라님 굿이라도 치는 겁니까? 은근히 떠보는 사장을 향해 싱겁게 웃고 만다. 황보는 굿판을 크게 벌리고 싶다고 했다. 굿판은 규모 있게 악사도 열어두고 제물로 바칠 유구는 본인이 직접 고르고 도축까지 맡기겠다고 했다. 경쟁자 역시 유명한 만신에게 굿을 받는다는 소문이 돈다며 그에 비견될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성대하게 굿을 치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칼날만 보면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난다. 신들은 돌아올 기미조차 없다. 서슬퍼런 작두를 가리키며 사장에게 묻는다. 저 혹시 모형은 없습니까? 사장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나를 본다.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 귀가 뜨거워진다.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면 나올까? 심장 떨려 이 짓도 오래는 못하겠다. 굿에 쓸 짐을 양손에 들고 지하상가로 내려가다 신의 길을 발견한다. 나도 모르게 그 애의 뒤를 따른다. 오늘도 그 애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혼자 걷고 있다. 로드숍에 들어가 립스틱을 발라보기도 하고 의류 매장 앞에 걸린 저렴해 보이는 니트와 촌스러운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 따위를 구경하다 직원이 호객을 하러 나오자 급히 걸음을 옮긴다. 벽에 붙은 아이돌 광고판을 한참 바라보기도 하고 델리 만주 가게 앞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엔 돌아서기도 한다. 어쩌다 보니 작정하고 뒤를 밟는 꼴이 되어 석연치 않지만 가는 방향이 같은데 어쩌겠나. 짐을 죽혀든 뒤 그 애의 보폭에 맞추어 느리게 걷는다. 트레이닝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던 신애기가 한순간 우뚝 멈춰선다. 혹 들킨 건가 싶어 몸을 숙이려는데 그 애는 내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안으로 성큼 들어간다. 망설이다 나도 그 안으로 들어간다.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이 꽉 차 있다.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 문제집을 펴놓고 공부하는 사람, 디저트를 나누어 먹으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대부분 그의 또래의 학생들이다. 이 동네가 대학가와 접해 있는 사실을 나는 자주 잊는다. 신당 근처만 맴도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니까. 한때는 일부러 대학가를 피해 멀리 돌아다니기도 했으나 그때도 다 20대 초, 무당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얘기다. 내 생활을 부끄러워하고 별수로할 시기는 이미 오래전 지났지. 신애기와 2테이블 정도 떨어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노트북이나 책, 동행인을 앞에 둔 다른 이들과 달리 신애기 앞은 텅 비어있다. 빨대로 무료하게 기포를 만들던 그 애가 난데없이 소리주게 웃는다. 그 애와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 둘이 옆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유치하고도 애정어린 대화를 엿듣는 눈치다. 친구는 있을까? 있어도 일상을 공유하거나 실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낄낄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가 받은 생은 여느 평범한 이들의 삶과는 다르니까. 저 나이에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범상한 몸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는데 한 번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주처럼 여겼는데
저 애도 비슷할까? 신애기는 음료에 기포를 만들며 오후를 보낸다. 평범하게. 나도 그것을 몰래 따라해본다. 볼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유튜브를 보며 접신 연습을 한다. 과장되게 눈을 뒤집고 몸을 부르르 떨다 자괴감을 느끼고 그만두길 몇 차례. 도대체 그동안은 어떻게 했던 걸까? 신의 출입이 어찌 그리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걸까? 모형 작두와 칼은 주문해 놓은 지 오래다. 이제 연습만이 살 길이다. 해원경을 크게 틀어두고 주악에 맞춰 칼춤을 춘다. 티셔츠부터 속옷까지 땀으로 젖어갈 즈음 전화가 온다. 황보인 줄 알고 얼른 받으려다가 주춤한다. 보현이다. 이게 또 무슨 가짜는 소리를 하려고. 오늘은 운세 이야기를 꺼내면 곧바로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전화를 받는다. 왜? 오늘의 운세 때문에 전화한 거지. 나 그거 안 한데도 다른 무당 알아봐. 퉁명스럽게 운을 떼는데 보현이 난데없이 묻는다. 자기 괜찮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황당해하는 내게 보현은 말한다. 모르는구나. 보현은 자신이 주워들은 이야기를 빠르게 늘어놓는다. 보현의 얘기를 듣는 동안 식었던 몸이 서서히 뜨거워진다. 귓전을 울리던 해원경 장단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진다. 보현에게 묻는다. 그거 진짜야? 농이겠어? 어제 기도 드리러 갔다가 장광 도사를 만났는데 나한테만 얘기해주는 거라면 슬쩍 얹으라더라고. 그 이가 김우현 맡고 있잖아. 전화 너머에서 보이는 신나게 떠든다. 전화를 끊어버린다.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않고 서둘러 앞집으로 뛰어나간다. 신애기는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내가 입을 뗄 틈도 주지 않고 그 애가 먼저 선수친다. 너 올 줄 알았다. 그 애는 담뱃불을 손으로 짓눌러 끄더니 앞장서 집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와. 말하며 문을 살짝 열어둔다. 만나자마자 냅다 쏘아붙일 작정이었는데 막상 독대를 하고 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귀에 눌린 걸까?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며 신당 안으로 들어간다. 매캐한 향냄새가 훅 끼친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기야만다. 옥황상제와 칠성이 원색으로 그려진 탱화, 와불상과 백호를 품에 낀 장수 할멈상이 나란히 장식된 제단. 그 구조가 나의 신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할멈이 그러더라고. 자긴 낯선 환경은 질색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한 골목에서 영업하는 이들끼리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한순간 분노가 훅 들끓는다. 하지만 상대는 나보다 한참 아래인 신애기다. 투명히 속내를 비추고 윽박질러 내모는 것도 우습다. 마음을 추스리며 용건을 말한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알아. 너 분해서 온 거잖아. 내가 너 대신 황보 그놈 굿을 맞게 되면서. 그 애는 한마디도 치지 않는다. 그놈이 그러더라. 너 이제 감이 다 죽은 것 같다고. 자기가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게 몇 년인데 니세모노 하나 구별 못하겠냐고. 니세모노. 그 단어에 퍼뜩 감이 온다. 할멈이 자주 쓰는 말. 저건 분명 할멈이다. 신령님이십니까? 내 물음에 답조차 않는 할멈은 신애기와 둘이서만 영통한다. 나를 앞에 두고 비밀 얘기를 주고받으며 크크거린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장시간 즐겁게 속삭인다. 영통이 길어질수록 안달난다. 할멈과 신애기. 그들은 기질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나와는 다르게. 나는 할멈을 모시고 받들었는데 저것은 할멈과 동등하다. 참다 못해 소리친다. 신령님, 말도 없이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젠 다른 무당에게 옮겨부터 사람 피 마르게 하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한편으론 겁이 나 우두망찰한다. 저주를 퍼붓다가 악다구니를 뺏기에 할멈은 너무나 큰 존재다.
여태껏 그녀에게 대들어본 적도 말을 물고 늘어본 적도 없다. 할멈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건 항상 나였다. 잔뜩 잠긴 소리로 밑바닥에 고여있던 울분을 힘겹게 토해낸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라는 건 다 했는데,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는데. 쉴 새 없이 떠들어대던 신애기가 말을 멈추고 내 쪽을 빤히 본다. 묘한 살기를 띤 눈으로 나를 똑바로. 문수야. 신령님, 드디어 내 부름을 받으셨구나. 감격하며 할멈의 말을 기다린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말은 할멈이 너한테 준다고 했던 거 그거 너 대신 내게 준단다. 뭐?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문화재 그거 나한테 해준다고. 할멈이 넌 너무 늙었다네. 늙은 게 야심만 가득한 게 흉하다네. 신애기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는다. 손가락 사이로 기분 나쁜 웃음이 새어나온다. 온 몸의 피가 머리로 쏠린다. 종아리가 풀리고 손이 저려온다. 모르겠다. 지금 나를 향해 조소하는 것이 할멈인지 저애인지 헛개비인지 인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슴속에서 불길이 일렁인다. 그 불길에 저에게 잠시 가졌던 연민이며 동질감, 할멈을 향한 애증과 경외심도 모조리 타버린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그곳을 뛰쳐나온다. 나의 신당은 고요하다. 제단 위에 놓인 장수 할멈상이 눈에 들어온다. 시들 기미 없이 여전히 생생한 목단도. 징그러울 만큼 붉은 그것을 화병째로 들어 던진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튀어오른 파편에 맞아 손에 피가 맺힌다. 제단 한가운데를 점한 장수 할멈상을 향해 소리친다. 이겁니까? 당신이 원하던 게? 억울한 외침에도 할멈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다. 말씀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중언부언하며 악을 지르는데도 할멈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계속되는 침묵에 분이 가시지 않아 할멈상을 들어 올린다. 흠칫한다. 한 번도 인지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가볍다. 원래 이랬던가? 이게? 원래 이렇게 가벼웠나? 할멈상을 벽에 던진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할멈상이 바닥에 나뒹군다. 텅텅텅.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온다. 멈춰보려 해도 딸꾹질처럼 웃음이 계속해 새어나온다. 소만. 하늘빛이 맑고 구름 한 점 없다. 미풍에 무복 밑단이 부드럽게 휘날린다.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싶을 만큼 복, 덕이 넘치는 대길일이다.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따라 필로티 구조의 단층 주택과 관리가 잘 된 고급 맨션이 쭉 늘어서 있다. 녹지를 품고 있어 주변은 고요하고 녹음이 넘실댄다. 챙겨온 짐을 들고 그 길을 천천히 오른다. 미약하게 들려오던 태평소 소리가 점차 커진다. 소리를 따라 다른 집들과 한 블록 떨어진 2층 주택에 다다른다. 문패에 황보의 이름이 한자로 쓰여져 있다. 부지런 넓으나 사방을 담장으로 에워싸 바깥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지도 내가 점 찍어 주었지. 명당 중 명당이라는 용구음수형 택지라 입맛 다시던 이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들을 다 제치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큰 품을 들였는지 황보도 잘 알 것이다. 지금 저 집에서는 악기 소리가 요란하다. 독경을 외는 소리도 뜨문뜨문 들린다. 모에 홀린 사람처럼 나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선다. 다홍치마 위에 장삼을 걸치고 머리엔 흰 고깔을 쓴 신애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의 옆에서 금빛 몽두리를 입은 2명의 무당과 판수, 사면과 육각의 갖가지 악기를 든 악사들이 굿을 돕고 있다.
구판의 일정한 기승전결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막이 거치면 긴 장정이 시작되고 하나의 장이 끝나면 곧 다음 장이 이어진다. 지금 마당에선 불싹거리가 한참이다. 신애기는 부채와 방울을 든 채 공수를 받고 있고 황보와 그의 가족은 그 앞에 꿇어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비나이다 비나이다. 옆도 뒤도 살피지 않고 불사거리에 몰입한 그들 곁으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선다. 마당에 빙 둘러서 굿을 치르던 이들이 하나둘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 서사에 기어이 비집고 들어온 나를 황보도 그의 가족도 무당들도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와중에 오직 신애기만 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히 불사거리를 마치고 장수거리를 준비한다. 신애기가 신칼을 들자 잿상이 거두어지고 성인 남자 팔뚝만한 작두가 마당에 놓인다. 챙겨온 짐을 들고 신애기 곁으로 다가간다. 황보가 나를 막아선다. 저기 일전에 합의 본 것으로 하는데. 황보는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굿을 물리게 되었다고 점잖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내게 그것은 가식이고 우롱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동생이라 친근히 부르지도 않는다. 일말의 정겨운 감정들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답 없이 가방 안에 담겨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는다. 주름 한 점 없이 달인 장삼, 흰 곶갈, 밤새 숫돌로 날카롭게 벼린 식칼과 쌍작두. 뭐하는 거냐 소리치는 황보를 말없이 쏘아본다. 황보는 말을 더 보태려다 말고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친다. 공수를 기다리는 신애기 앞에 마주선다. 악사들도 다른 무당들도 떨떠름한 얼굴로 나와 신애기를 번갈아 본다. 신애기는 아무렴 상관없다는 듯 칼을 들고 춤추기 시작한다. 나도 그 애를 따라 조금씩 발동을 건다. 이것은 나와 저의 판이다. 누구의 방해도 공작도 허용될 수 없는 무당들의 판이다. 머뭇거리던 악사들이 천천히 연주를 시작한다. 북소리에 뒤이어 피리소리가 깔리고 태평소에 신하위가 울린다. 판수가 입을 떼어 독경을 맨다. 금일 영가 저 혼신의 혼이라도 오셨으면 만반진수 흠양하고 일배주로 감흥을 하야. 신칼을 들고 달싹달싹 발을 뗀다. 볕이 내리쬐을 때마다 칼날이 서늘히 반짝인다. 신애기가 먼저 칼을 어린 뒤 잿상에 놓인 사과 한 알에 나를 가져다 댄다. 단단한 과실이 순식간에 토막난다. 칼의 위력을 확인한 다음 그 애는 칼을 들어 혓바닥이며 팔다리를 서슴없이 긋는다. 다들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본다. 신애기는 아픈 기색조차 없이 태평하게 의식을 치른다. 피는커녕 피멍을 조차 비치지 않는다. 이제는 내 차례다. 수박도 쩍 갈라놓을 만큼 밤새 매섭게 벼러놓은 칼날이 살갗에 닿고 신경을 지난다. 나를 보는 신애기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피가 흐르고 있겠지. 이미 입 안에서도 비릿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니까.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아픔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 신애기는 찜찜한 얼굴로 여러 겹의 칼날을 겹친 사다리 작두 위에 오를 준비를 한다. 풍화환란 제쳐놓고 재수소원 생겨주고 왕생극락을 들어가며 인도환생을 하옵소서. 신애기는 무당들의 도움을 받아 가볍게 작두에 올라탄다. 이 긴 서사의 하이라이트는 장수거리다. 갑옷과 칼로 무장한 장수 할멈이 작두 위에서 역신을 쫓는 대대적인 굿거리. 작두 위 공수는 어떤 공수보다 위험이 있다. 신애기는 작두에 올라 할멈을 부른다. 나미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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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까? 마침내 할멈이 들어왔는지 신애기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 애가 작두 위에서 천천히 발을 떼는 동안 황보와 그의 가족은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의 안중에는 나는 없겠으나 신경 쓰지 않고 작두에 오른다. 차고 저릿한 감촉이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전해온다. 온 몸의 털이 바싹 솟을 만큼 송연한 감각이다.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뗀다.
판수의 독경이 점차 빨라지고 악사들의 장단도 중중몰이 장단에서부터 잦은몰이 장단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작두타는 몸짓도 다급해진다. 등판은 벌써 땀으로 푹 젖어있다. 시내기도 마찬가지다. 이제 누가 더 오래 버티나의 싸움이다. 이 서사의 주인공을 가르는 건 그것이다. 과장되게 눈을 까 뒤집고 억지로 몸을 떨며 신적 흉내를 내는 것은 지금 내겐 무용한 짓이다. 자연스럽게 몸이 떨려오고 눈이 뒤집힌다. 오금이 무지근하게 당겨온다. 발바닥은 뜨겁고 끈적한 피로 흥건하다. 황보가 경악하며 내 쪽을 보고 있다. 북소리가 거세진다. 하늘은 낮고 볕은 강하다. 구름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시내기와 내 얼굴에 번갈아 가며 그늘이 진다. 이제는 등뿐이 아니라 종소리와 목덜미, 발가락까지 찐득하게 젖어든다. 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이 뒤섞여 뚝뚝 떨어진다. 뒤로 넘어갈 듯 기진맥진한 상태로 작두를 탄다. 신에게 역시 지친 듯 보였으나 둘 중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이를 악물고 악작스럽게 작두춤을 춘다. 휘몰이 장단으로 장단이 바뀌고 장구를 치는 악사는 채를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옮겨가며 빠르게 손을 움직인다.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구름도 다 사라진 땡볕 아래 판수도 악사들도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은 이는 오직 나뿐이다. 피 범벅에 몰골도 흉하겠으나 시야가 환하고 입가에 미소까지 드리워진다. 실령 근처에라도 닿는 것처럼 몸이 가뿐하고 신명이 난다. 장단이 빨라질수록 나는 고조된다.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30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노연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 장삼이 붉게 젖어든다. 무령을 흔든다. 잘랑거리는 무령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가볍고도 묵직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작두에서 내려오지 않던 시내기가 아연실색하며 나가 떨어진다. 그 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휘둥그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황보와 그의 가족도 기도를 멈추고 나를 올려다본다. 할멈도 이 장관을 다 지켜보고 있겠지?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